뭐야. 자, 경우의 수. 유형 8까지 숙제였었는데, 번호 한번 불러볼까요? 65번. 65, 69. 69, 70. 6. 79. 67. 75. 끝. 이렇게 해보죠. 65번 갑니다. 지금 240과 600에 양의 공약수의 개수인가? 공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데, 공약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되지. 이 두 개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 최대 공약수가 얼마야? 120이 최대 공약수죠? 그럼 120의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120은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5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하면 4, 2, 2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개가 됩니다. 어서오세요. 늦었어? 늦어서 결제하고 왔어? 늦어서 빨리 들어와야지. 66번. 36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를 B. 짝수의 개수. 자, 그러니까 3의 60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 3의 6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 180, 2, 90, 2, 45, 3, 15, 3, 5 이렇게 되어서 2의 3승, 3의 제곱, 5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짝수가 되려면은 2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지. 2가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2의 약수 이렇게 써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경우의 수 관점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짝수, 이게 얘가 짝수가 되려면 곱해지는 구성이 2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저거를 다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전체에서 2의 0승이 들어가는 경우를 따져주면 되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전체 경우의 수는 4, 3, 2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24가지야. 그럼 24가지에서 짝수의 개수는 2의 0승이 확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가 3가지, 2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6가지지, 6가지를 빼주면 이게 짝수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5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이걸 빼줘도 되지만 5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5의 1승이 들어가는 경우일 거 아니야. 그쵸?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냥 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이 되죠. 4 곱하기 3 해서 5의 배수는 12가지가 있는 거예요. A는 18이고 B는 12다. 그러니까 뭐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확정적으로 걔가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그게 너무 많다면, 지금처럼 너무 많다면 전체에서 빼주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 원리를 알아야 돼.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약수의 개수부터 이렇게 쭉 써놓고 원리를 알려줬죠? 총합 구하는 건 어떻게 하더라?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하고 이거 다 더해서 곱하면 되죠. 총합 구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67번도 해야 되네요. 약수의 개수가 어려웠구나. 67번도 보시면 10의 거듭제곱 중 양의 약수가 100인 수는,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은
10의 n승이라고 쳐볼게요. 10의 n승이면 2의 n승 곱하기 5의 n승이잖아. 근데 이것 중 약수의 개수가 100이라고 그랬는데 약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야. 그쵸? 근데 이게 100이라고? 그러므로 n은 뭐예요? 10 곱하기 10이니까 9가 돼야죠. 그쵸? n은 9가 돼야 되니까 9 집어넣으면 10의 9승. 이거 너무 쉽다. 넘어갑니다. 자, 수형도 문제에서 여러분이 70번만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768번은 좀 같이 풀어보고 싶어요. 768번. 자, 이게 어려워서 풀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볼게요. A, B, C, D가 있는데 이거를 서로 한 권씩 가져와서 바꾸어 읽기로 할 때, 그러니까 A, B, C, D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매칭되어 있는 책들을 어떻게 쫙 섞는데 자기 자신 거는 다시 받지 않는 거야. 이런 게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렇게 책을 가져왔을 때 혹은 뭐 이름표를 매달고 이름표를 달고 있다 이름표를 바꿔서 달 때 뭐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를 바꿔서 쓸 때 어쨌든 핵심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쓰고 있던 거 자기가 사용하던 거를 받지 않고 무조건 남의 걸 받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봐봐. 이게 A, B, C, D를 갖다가 그냥 배치를 하게 되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니까 24가지란 말이야. 근데 자기 자신을 받지 않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하느냐인데 여기서는 지금 수형도라고 나왔어. 수형도, 말이 수형도지 이거 일일이 세는 거예요.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냥 일일이 세는 경우의 수 그럼 없어 보이니까 수형도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이 68번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교란순열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얘가 교란순열.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교육과정은 아니야. 근데 가끔씩 이제 어떤 학교 같은 데에서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 교란순열이라는 걸 수행평가로 내는 학교는 있어. 하지만 물론 공식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교육과정은 아니고 선생님도 저 공식을 외우고 있지 않아. 공식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외우고 있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란순열이라는 용어를 알 필요도 없고 여기에 관련된 공식을 알 필요도 없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이 교란순열 다 뒤집어서 받는 경우인데 이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 거야? A를 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 B를 받았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가 B, A, D, C A, D, C 다른 건 안 되죠? 그럼 B, A, D, B, D 여기는 A, C 밖에 안 되지. 그 다음에 B, C, A, D 아니니까 D, A B가 왔을 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C가 왔을 때도 세 가지가 있을 거고 D가 왔을 때도 세 가지가 있겠지. D가 A에 왔을 때에도. 그래서 토탈 몇 가지? 9가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4개를 싹 다 섞었을 때 4개를 교란순열로 섞었을 때의 경우의 수가 9가지구나. 이걸 외우셔야 돼요. 9가지. 이건 좀 외워주세요. 자주 나와. 근데 그때마다 다 일일이 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4개를 교란순열했을 때는 9가지다. 이 숫자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교란순열 경우에서 A, B, C 세 개를 섞는 경우, 4개를 섞는 경우, 5개를 섞는 경우 알아볼게요. 자, 4개를 섞는 경우가 몇 가지였어? 9가지였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 3개를 섞는 경우 몇 가지일까? 3개를 다 이렇게 A, B, C가, 스몰 A, B, C가 있어. 스몰 A, B, C가 있는데 이거 자기 자신 거 받지 않는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B, C, A, C, A, B. 2가지밖에 없어요. 3개를 교란순열 하는 경우는 2가지야. 자, 5개 교란순열 하는 거 지금 한번 세보세요. 5개. 5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 받지 않는 거 한번 세보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눈으로는 못 세. 써야 돼. 지금 족보닷컴 학생 걸로 가입한 거예요? 저 그 족보닷컴 시험 기간이라고 다른 사이트 그냥 기출 무료로 다운로드. 그런 사이트가 있어? 무슨 사이트가 있어요? 그 내신 코치. 아, 내신 코치에 들어갔다. 거기에 그러면은 다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해설이 없어요. 원래 내신은 해설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게 그게 그 해설 문제집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문제를 타이핑해서 올리는 거니까 해설까지 달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내신 문제는 원래 기출 문제는 해설지가 없어요. 아, 내신 코치? 그렇구나. 내신 코치는 무료예요? 네, 근데 기출만 무료. 뭐 기출만 있으면 되지. 했어요? 지민이 몇 개 나왔어? 틀려도 괜찮아. 안 나와서 안 되겠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안 해버리는구만. 이거 정답과 오차 개수만큼 꿀밤 맞게 해야겠다. 원창이 20? 네. 제일 오차가 큰 사람은 정답과 그거만큼 꿀밤 맞기 어때? 꿀밤 맞기 콜했어. 그러면 원창이 막 20이라고 했잖아. 그럼 답이 만약에 120이면 100대 맞는 거야? 아니다. 선생님 또 폭력을 행사할 수는 없으니까 오차만큼 남아서 공부하다 가기. 예를 들어서 100개의 차이가 있다. 100분. 괜찮다, 그치? 오차만큼 남아서 공부하다 가기야. 그러면은 이제 좀 신중해지겠지. 자, 원창이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20? 다 일일이 세봤더니 20이야? 아니면 대충 20이야? 대충 20이구만. 지민이는? 마지막에 한다고? 그 사이 어딘가 값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안 돼. 20? 공동 그거 있어. 120이면 100분 남는 거야, 둘 다. 나 같으면 21로 하겠다, 나 같으면. 지연이 몇 번 나요? 이렇게 나왔어요. 48. 48? 그럼 만약에 답이 10이면은 38분 남는 거예요. 은서. 12개 나왔어? 12개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00가지면은 얘네가 남는 게 아니라 은서가 남는 거야. 잠깐만. 원생이 36으로 한대. 좋아. 은서. 12개 한다고요? 오케이. 여기에 답은 없습니다. 고칠 기회를 줄게.
원창이 36 그대로 갑니까? 저요. 98이요. 잠깐만. 원창이 20이었다가 36이었다가 98? 지민이 50. 이거 뭐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찍는 거구만. 지현이 48 나왔어요 또? 잠시만요. 은서 60으로 갑자기 왜 5를 곱했지? 60? 아 70? 뭐야 이거 지금? 소신껏 해 소신껏 64? 64? 저희 아 점점 늘어나는 뭐야 뭐 68인 것 같아요. 68로 할 거야? 65요. 65? 60대로 모였네. 여기에도 답은 없습니다. 다 발표해? 발표해? 누가 제일 불리한 거야? 은서랑 원창이가 제일 불리하네. 이거보다 값이 작으면 원창이가 남는 거고, 이거보다 값이 크면 은서가 남는 거네. 답은 두 자릿수예요. 1의 자리 숫자가 4야. 74? 74 희망사항 아닙니까? 희망사항 아니야? 원장님 74로 할 거야?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답은 바로 어떻게 알았지? 44입니다. 그러면 원창이가 24분 남아야 되는 오늘. 원창이 오늘 1시 24분에 가야겠다. 네, 이게 44예요. 44가 나오는 경우를 이제 따져보면 A가 여기 올 수 없잖아. B가 왔다고 치자. 그럼 B, A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세 개가 다 뒤바뀌는 거죠. C, D, E가 세 개가 바뀌는 거잖아. 그럼 이거 두 가지였었잖아요. 일단. C, D, E 세 개가 바뀌는 건 두 가지였어. 그 다음에 B가 오고 그 다음에 A가 여기 아니고 A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뭐 여기에 B, A 오고 C, E, D, B, A, C, E, D, B, A, C, D, A, B, C, D, E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A가 B에 딱 왔을 때 두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B에 있지 않을 때 세 가지가 나와. 그러면 B에 D가 있을 때가 있을 거고, D가 있을 때가 있을 거고, B에 E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럼 그게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11가지가 됩니다. 뭐고? B가 A에 있을 때가 두 가지 셋해서 11가지가 돼요. 그럼 B가 A에 있을 때가 11가지니까 C가 A에 있을 때, D가 A에 있을 때, E가 A에 있을 때 해서 곱하기 4 하면 44가지. 그래서 5개가 섞이는 경우도 간혹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그때 일일이 세겠어. 지금도 잘 못 세는데. 그쵸?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4개 다 섞는 경우에는 무조건 9가지입니다.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고 기억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만약에 모른다면은 시간 손해가 크니까. 그 다음에 70번 가보죠. 2, 3, 2, 3, 4, 5, 2, 3, 4, 5, 6. A 중에 상대를 뽑아 100. 집합 B의 상대를 뽑아 10, C의 상대를 뽑아 1. 세 자리, 각 자리 숫자가 모두 다를 때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A에서 나올 수 있는 건 2, 3. 얘는 2에서 5까지. 얘는 2에서 6까지예요. 자, A에 2가 왔을 때를 생각해 보자고. A에 2가 오면은 2 빼고 나머지가 올 수 있겠죠? 2 빼고 나머지 수 3가지. 그러면 3, 4, 5 나머지가 왔으면 다 다른 숫자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2랑 여기에 온 숫자, A랑 B에 온 숫자 2개를 빼면 2, 3, 4, 5, 6 중에서 올 수 있는 거 3가지죠? 그래서 9가지예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3이 온다고 하더라도 3 빼고 나머지 3가지 올 수 있고 A랑 B에 온 거 빼고 나머지 3가지 올 수 있으니까 9가지예요. 그럼 18가지죠. 이거 일일이 세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생각하면 되고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 잘 했나 보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75번 갑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을 따져봅시다. A 지점을 제외하고 다시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구한다 라고 했을 때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간다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A 지점을 제외하고 한 번 지나간 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까 A에서 D를 거쳐서 B를 지나 C로 가서 A로 오든지 아니면 A에서 C부터 가고 B를 지나 D를 거쳐서 경우에서 위나 아래나 똑같을 것 같아. 그렇죠? 아래는 뭐예요? 차례대로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얘는 A에서 C로 1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이게 뭐야? 24가지죠? 교란순열, 4개를 교란순열하면 9가지다. 기억하시고 원창에는 24분 남으면 1시 24분에 오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79번 갑니다. 자, 이 79번 같은 문제, 이 색칠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웬만하면 풀렸어. 어떻게 하면 풀리냐면 이런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풀리죠. 5가지 색깔 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긴 4가지, 여기는 3가지. 근데 겹치는 거는 이렇게 또 다시 이웃하지만 아니면 또 다시 칠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5, 4, 3 한 다음에 여기는 이거랑 이거랑 겹치지 않으니까 여기에 3가지 그러면은 3가지가 있으니까 여기 2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30, 120, 360 이렇게 딱 써서 틀렸겠지 뭐. 360으로 써서 틀린 사람? 네, 여기 그럼 이렇게 푸는 건 무슨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까? 무슨 논리적인 오류가 있을까요? 5가지 색깔 칠했어. 여기 색깔 칠한 거 빼고 나머지 4가지. 여기 2개 색깔 칠한 거 빼고 나머지 3가지. 근데 여기 2가지 색깔 빼고 나머지 3가지. 그 다음에 남은 색깔 여기 3개랑 접하니까 여기 2가지 했어. 어디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이거 틀렸어. 360. 오류가 있다는 거 아니야. 어디서 있어요? A, B, C, D, E 칠해서 A, B, C, D, E 칠해서 어디에서 논리적인 오류가 있어요? E에서 있죠. 왜? 여기 2가지 색깔밖에 못 칠할까? B랑 D가 같은 색이면? B랑 D가 같은 색이면은 만약에 A의 빨간색, B랑 D의 주황색을 칠했어. 그러면은 여기는 2가지 색깔이 아니라 3가지 색깔도 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3가지 색깔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전부 다 색이 다르면 2가지 색깔도 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논리적 오류는 여기서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우를 셀 때 D에서 바꿔줬어야 돼. D에서 경우를 나눴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A, B, C 칠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여기서 경우를 나눴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5, 4, 3까지는 맞아요. 이건 틀릴 이유가 전혀 없어.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첫 번째, B랑 D랑 같은 경우. 두 번째, B랑 D랑 색깔이 다른 경우로 나눠줬어야 돼. 그때에 따라서 마지막에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면 자, B랑 D랑 같잖아요? 그러면은 D에는 B의 색깔을 칠한다는 거잖아. D에는 B의 색깔을 칠한다는 거니까 그럼 이 D 자리에는 여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B랑 똑같은 색깔을 칠할 거니까 만약에 빨, 주, 노 칠했어. 그럼 여기는 주황색 칠하겠다는 거야. 한 가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 E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랑 D랑 똑같은 색깔이고 A가 다른 색깔, 두 가지 색깔이랑 접해 있네. 그럼 이때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B랑 D랑 다르다. 5, 4, 3 한 다음에 B랑도 다르고 A랑도 다르고 C랑도 달라야 돼. 그럼 이때는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남은 색깔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B, A, D가 전부 다 다른 색깔이니까 E에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C에 있는 색깔을 칠하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색깔을 칠하거나. 그래서 이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 곱하기 3이 돼야 되고요. 이 경우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20, 60, 180이고 여기는 240이 되어서 두 개를 더하면 420입니다. 그래서 색칠하는 걸 그냥 마음 편하게 5, 4, 3, 2, 1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뭐 5, 4, 3, 2, 2 한 방에 이렇게 끝내는 거는 지났어요 이제. 예,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같은 색을 칠할 때랑 다른 색을 칠할 때로 나눠줘야겠구나 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풀어야 돼요. 바이블 갑시다. 바이블에서는 단원을 넘어가죠. 순열 가는 거죠. 순열이 뭔지 알려줄게. 순열은 경우의 수를 세는 한 가지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순열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경우의 수 세는 방법 자체가 사실 순열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용어 자체를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야. 공식 자체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부터 9까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거 너무 뻔하다. 110. 1부터 5까지를 가지고 이걸 중복해서 쓰면 안 돼. 1부터 5까지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죠?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가 5가지. 그럼 그 다음에는 똑같은 숫자 오면 안 되니까 4가지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3가지가 올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0부터 5까지 여기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개수는 처음에는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1, 2, 3, 4, 5, 5가지. 그 다음엔 0이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숫자들 중에서 하면 5가지, 뭐 4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잖아. 아닌가? 원철이 초등학교 때 안 했어? 안 했다고?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 어쨌든 중학교 2학년 때도 했잖아요, 이런 거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그 순열이라는 말만 안 붙였을 뿐이지 이게 다 순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뭐 순열이라는 걸 모르더라도 이해하는데 지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순열이라는 내용을 용어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컸기 때문에 이제는 알려주겠다 그거입니다. 그러면
이 순열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야 되는 수학 기호가 하나 있어요.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지민아, 이거 한번 읽어봐봐. 이거 뭐라고 읽어? 오우씨! 어떻게 알았지? 선생님 이거 읽어보라고, 은서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이거 선생님 읽어보라고, 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지, 지금? 아니야? 알고 있었어? 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느낌표인 건 맞아요. 똑같아. 원창이 오!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아니야?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느낌표 맞아. 똑같은 표시인데 이거를 수학 기호예요. 수학에서는 이 느낌표를 뭐라고 그러냐면 알고 있어? 이거 맞을 거야. 찾아보지 마세요.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계속 곱하라는 거예요. 5팩 그러면은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계속 곱해라. n팩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n팩? 당연히 여기는 자연수가 올 수밖에 없어요. 0 이상의 수가 올 수밖에, 0 이상의 정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n-1, n-2 하나씩 줄여가면서 어디까지 줄여가? 1까지 줄여가면 되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러면 1팩은 얼마? 1팩? 1 곱하기 1이죠. 그냥 끝이에요. 2팩은 2 곱하기 1에서 2야.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6이에요.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6 곱한 거겠죠. 여기다가 720. 7팩은 5040인데 이 이후로 나오면 그냥 팩토리얼로 써버리면 됩니다. 한 6팩 정도까지는 숫자로 바꿔서 쓰는 게 일반적이고 7팩은 약간 애매해. 5040으로 바꿔서 써도 되고 7팩 그대로 써도 되는데 8팩 이상에서는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있긴 있지만 드물어. 그냥 8팩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참고로 0팩도 존재합니다. 0팩. 0팩은 얼마일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얼마야 0팩? 그치. 보통은 0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 0팩토리얼은 1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0팩토리얼을 1이라고 약속을 해야 연산 과정에서 무리 없이 풀리는 경우, 무리 없이 풀리기 때문에 0팩은 1이에요. 0 아닙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럼 팩토리얼이 뭔지 알았죠? 자, 순열이 팩토리얼로 정의가 되긴 하는데 일단 순열 보시면 국어적인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의부터, 순열이 뭔지 정의부터 하면 자, n개가 있어. 서로 다른 n개. 어디 주머니에 서로 다른 n개 뭐라고 해야 돼? 구슬이 들어있다. 공이 들어있다. 서로 다른 n개. 그렇게 들어있는 경우인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알개를 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10개의 공이 들어있으면 서로 다른 10개, 1부터 10까지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을 때 내가 3개를 뽑는다 라고 한다면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야. 1, 2, 3을 뽑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고 5, 6, 8을 뽑는 경우의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경우의 수들을 다 구하면은 몇 가지가 되겠느냐 이런 거거든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자 그렇게 택한 거를 갖다가 그럼 1, 2, 3을 택했어. 그럼 1, 2, 3을 택한 다음에 그것들을 1, 2, 3, 1, 3, 2, 2, 1, 3 이런 식으로 순서로 구별을 하는 거야.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것을 우리는 순열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순열.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개를 택한 다음에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를 순열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요. 보통 반장선거 다 했어. 회장선거? 반장선거? 회장선거?
반에서 반장을 회장이라고 하죠? 나 때도 그랬어. 나 때도 회장이라고 했는데, 회장, 반장. 요즘도 회장이라고 하죠. 정교 어린이 아니지. 정교 회장도 회장이죠. 반에서 반장도 회장이죠. 왜 그거 회장이라고 하지? 그냥 반장이라고 하면 안 되나? 선생님들은 반장이라고 그래, 회장. 2반 반장 나와 그래. 아니면 2반 회장 나와 그래. 오씨, 그럼 반장이네? 근데 공식 명칭은 회장이야? 반회장 선거? 반장 선거? 그럼 반장이네? 선생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반장이었다가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갑자기 반회장 선거로 바뀌었단 말이지?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반장, 부반장 하면 되는데. 그럼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 남녀 한 명씩? 그럼 반에 한 명, 2명 있는 거야? 대표가? 반장인 사람? 반장 선거 한 사람? 했어? 안 했어? 아직?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어? 반장 하고 싶은 사람? 반장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반장 왜 하고 싶어? 반장은 엄청 귀찮게 하잖아. 그래, 뭔가. 그럼 지금까지 쭉 반장이었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 네. 한번 해보고 싶구나. 3학년 때 반장하면 귀찮은데. 너무 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원창이 반장 해보고 싶어? 네. 그래, 나갔어? 아니요. 근데 왜 안 나갔어? 제 친구하고 싶다 해서 넘겼어요. 친구가 하고 싶다고 양보해준 거야? 원창이가 나가면 당연히 되는 건데. 친구 그래 됐어? 네. 그럼 반장 선거 하면 몇 명 정도 나와? 2명. 2명밖에 안 나와? 그래도 2명은 나오네? 한 명 단독 출마는 안 하네? 지민이네는 3명 나왔고, 은선에는 3명 나갔어? 은선 안 나갔어? 나갈 생각 없었어? 지민이는? 안 하고 싶어? 해본 적 있어? 지금까지? 원창이는? 부반장 한번 해봤어요. 부반장 한번 해봤어? 중학교에서 초등학교 때는 해봤어? 지연이도 초등학교 통틀어서 없고? 그렇구나. 선생님 어땠을 것 같아? 학창시절에. 많이 해봤어. 많이 해봤을 것 같아? 좀 그래 뭐 나대게 생겼어?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반장을 안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반장이었어. 항상 반장. 항상 반장이었어. 그러니까 고3 때는 내가 그냥 안 한다고 그래서 안 했고 항상 반장이었는데 귀찮아, 반장은. 부반장이 좋아요. 나는 그것도 해봤어. 전교 어린이 회장. 선거 나가가지고 그때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해봤는데 귀찮아. 지금 생각해보면 왜 했는지 모르겠어. 중3 때는 선관위도 해봤어. 요즘 선관위 없죠, 여러분 학교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없구나. 선생님 학교는 특이하게 선관위가 있어갖고 선거관리를 학생들이 했었어. 선관위도 했었지. 반장. 그럼 지연이 이번에 반장 선거 가는 거예요? 될 것 같아. 또 되면은 요즘에도 햄버거 돌리고 합니까? 요즘에 그럼 큰일 나? 그렇지, 큰일 나지. 코로나니까 안 되지. 그럼 초등학교 때는 햄버거 돌리고 안 했어요? 안 해? 아니, 반장이 햄버거를 돌려야지. 반장이 가장 중요한 임무 아닙니까? 햄버거 돌리기? 아닌가? 그럼 뭐 돌려? 안 돌려. 돌렸다가 큰일 나나? 김영란법에 저촉돼서 잡혀가나? 그래, 뭐 돌릴 텐데. 뭐라도 할 텐데. 그럼 뭐야? 반장이 그냥 인사만, 차렷 경례만 하고 끝이야? 차렷 경례는 해요? 해? 차렷 경례 하는구나. 그래, 반장은 좀 귀찮아, 근데. 부반장 나와, 이건 안 하는데, 선생님들이 반장 나와, 이거는 많이 하거든요. 그쵸. 경험 도움이 되지. 근데 리더십이 그걸로 얼마나 생기는지는 모르겠어. 유경험자로서 그거 한다고 그런 거지 얼마나 그런 능력이 얼마나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책임감이나 이런 건 좀 느껴질 수 있겠다. 안 했으면 해볼 만은 해요. 중3 때는 좀 귀찮아. 중3, 고3, 초6 이럴 때는 반장이 좀 귀찮아요.
좀 업무가 귀찮은 게 많아. 막 시키고. 그치. 그래요. 반장 선거를 하는 시즌이었구만. 햄버거를 안 돌린다고? 그건 좀 충격인데? 그럼 반장 되면은 여기에서 햄버거 돌리는 건 어때요? 농담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왜 갑자기 반장 선거 물어봤냐면, 예를 들게 이게 보통 이제 반장 가지고 예를 많이 들거든요. 10명 중에서 대표를 뽑아. 여러분은 반장을 뽑아. 그럼 반장이랑 부반장 2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순열에 대한 예시예요. 그 10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그 중에서 2명을 그냥 단순히 뽑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반장, 부반장이 구분이 되잖아.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분이 되게끔 나열하는 게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서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 알고 있을걸? 여기 반장 자리, 여기 부반장 자리라고 하면은 반장 10명 중에서 1명 뽑고 그럼 나머지 9명 중에서 1명이 부반장이 될 거 아니야. 그쵸? 이게 90인데 이게 바로 순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순열을 모른다고 해도 이거 계산하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잖아. 근데 이게 순열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냥 암암리에 썼었던 순열의 개념을 이제 정확하게 그 명시하는 겁니다. 그럼 순열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식은 어떻게 되느냐? 순열은 이렇게 표현해요. NPR.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P는 뭐냐면 퍼뮤테이션의 약자야. 알고 있어. 퍼뮤테이션의 약자입니다. 찾아보지 마. 찾아보지 맞아요. 퍼뮤테이션 알지? 퍼뮤테이션의 약자인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지워야지. 퍼뮤테이션의 약자야. 자,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의 정의식이 중요해. 정의식이 중요해? 아니,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것 때문에 팩토리얼 배우고 들어간 거야.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그러면 얘는 10 팩토리얼, 서로 다른 n개, 10개에서 2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했기 때문에 10 빼기 2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n-r 팩토리얼. 그래서 10팩 나누기 8팩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10팩이라는 건 19, 87, 6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8팩이라는 건 뭐예요? 87, 65, 4, 3, 2,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90이 되죠.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게 더 간단한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죠.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지. 이렇게 팩토리얼까지 껴서 생각하면 복잡하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팩토리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정의식을 쓰는 경우는 정말 기초적인 계산 문제에서만 이렇게 쓰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는 순열 개념, 공식을 어떻게 쓰냐면 n개부터 시작해서 n개부터 시작 r개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P2는 어떻게 되냐면 10부터 시작. n개부터가 아니라 n부터 시작. 10부터 시작해서 r개 곱한다. 2개 곱하는 거예요. 10부터 시작 2개. 그러면 10P5는 어떻게 돼서 10P5. 10P5. 그럼 10개, 10부터 시작해서 5개. 19, 87, 6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로 다른 12개에서 3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럼 12P3 그러면 12부터 시작해서 3개, 12, 11, 10 이렇게 곱하고 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알겠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공식을 이걸 쓰는 경우는 정말 기본적인 기초식 문제에서만 그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하나 알아두실 거. 아까 0 팩이 0이라고 1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NP0은 그럼 어떻게 될까? NP0. NP0은 N-0 팩이죠. 그럼 N팩분의 N팩이잖아. 결국에. N팩분의 N팩이니까 1이에요. 그런데 NPN은 어떻게 되느냐? NPN. N개 중에서 N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나열한다니까 N팩 나누기 N-N팩이거든요. 그럼 이게
0팩 나누기 n팩이죠? 0팩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n팩이 됩니다. np0은 1, npn은 n팩. 당연히 np1은 그냥 n이 되는 거예요.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럼 n 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열에 대한 국어적인 정의 알려줬고,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었던 것이 순열이다. 그런데 그거를 좀 공식으로 이제 명시 NPR로 배웠던 거고, 이거 정의식이 이렇게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구할 때 얘를 쓰기보다는 n부터 시작해서 알게 곱한다로 쓰게 되고,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될 게 NP0, NPN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의 수는 이거 하나 알았으면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문제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이웃하여라는 문제가 나온 경우는 어떻게?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문제 풀면서 배워봐야 되는데, 그건 좀 쉬었다가 가죠. 그러면 순열에 대한 얘기는 했었고, 이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느냐인데, 문제 풀면서 하면 돼요. 310페이지 예제 1번 가보죠. 예제 몇 번까지 있어? 순열 예제 6번? 8번? 8번까지 있네. 자, 예제 1번부터 갑니다. 어드바이스. 문자가 전부 다 달라. A가 맨 처음에 오고 E가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 그러면은 A 맨 처음에 온 거를 고정시키고 E를 맨 마지막에 오는 거 고정시켜요. 그 다음에 남은 문자가 4개가 있잖아. 이 4개의 문자를 여기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4팩까지. 그렇죠? 그래서 24개. 4, 3, 1 곱해도 되고, 아니면 4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럼 4P4. 4P4는 4팩이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 어려운 게 자음, 모음 구별하는 게 어렵지 않니? 아닌가? 나만 그런가? 원창아, 모음이 뭐야? 여기서. 자음이요? 모음이 뭐냐고. 없는데요. A, B, C, D, E 이렇게 다 줄여져 있는 거죠? 모음이 뭐냐고. 모두가 역시 이게 어렵구만. D랑 V랑 C랑 모음이고, A랑 I랑 E가 다음 아니에요? 내가 반대로 알고 있는 건가? 역시 자음과 모음이 어려운 거였어. 반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모음이 A, E, I, O, U잖아. 도대체 내가 영어까지 가르쳐야 돼? 내가 반대로 얘기했어. D, V, C 이렇게 되는 거지. 지민이 알고 있었어? 원창이 지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모음이야? 모음이 A, E, I, O, U. I, O 같은 게 모음. 자음 이런 거. 역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였어. 어쨌든 지금 양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잖아. 그렇지? 그럼 양끝에 자음이 와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 자음이 총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앞, 뒤로 배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P2인 거 괜찮을까? 3P.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앞뒤 구분되게 나열한다. 3P2. 그리고 남은 문자 4개를 가운데다가 배치하면 되겠죠. 3P2 곱하기 4팩. 3P2는 6이니까 14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자음과 모음이 교대로 온다. 그러면은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그럼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라고 봤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음 자리가 1, 3, 5니까 3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러니까 D, V, C를 여기에만 나열하는 거니까 그게 3팩이죠. 그 다음에 모음 나머지 자리에 A, E, I를 나열하는 경우니까 3팩이 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36 더하면 72가지가 됩니다.
표현 바꾸기 개념 넓히기 해보세요. 정현 선생님 표현 바꾸기 개념 넓히기 하라니까 1번부터 푸는 거야? 자, 봅시다. 표현 바꾸기. ABC 문자 3개와 숫자 1, 2, 3, 4, 4개 중에서 2개,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러면 일단은 문자 3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근데 양 끝에 문자가 오는 경우 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자. 5개의 값을 이제 2개의 문자와 3개의 숫자를 뽑아서 나열하는 건데 그 5개를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문자가 양쪽 끝에 오고 숫자가 여기 사이에 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문자를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여기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여기랑 여기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3P2가 되는 거죠. 문자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 앞뒤로 배치를 하고 숫자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여기 3개에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순서대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6 곱하기 24가 됩니다. 그래서 144. 자, 그 다음에 이거 1-3번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니까 푸는 방법을 좀 익혀두세요. 1부터 7까지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1하고 2 사이에 3개의 숫자가 오게끔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덩어리로 보시고 그래 이걸 가지고 이제 7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7개의 숫자를 나열하는데 1이랑 2 사이에 3개의 숫자가 오게끔 세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먼저 만들어 주는 거야. 자, 1하고 2가 있고 그 다음 이 숫자 사이에 3개의 숫자가 와야 돼. 그러면 이 숫자 사이에 3개의 숫자가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1과 2를 빼고 나머지 5개의 숫자가 있잖아요. 5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 3개를 뽑아가지고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순서가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의 수가 5P3이다. 맞죠? 그 다음에 1하고 2가 자리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왜냐면 1하고 2 사이에라고 그랬기 때문에 1이 앞에 온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1이랑 2를 자리를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 1과 2 사이 숫자 3개를 만드는 경우의 수가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그럼 숫자 몇 개가 더 있어? 2개가 더 있어. 그럼 얘는 세팅이 됐으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 한 덩어리랑 얘랑. 그러면 거기에 이제 3팩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60 곱하기 2 곱하기 그리고 다시 6을 곱하면 됩니다. 720. 이제 2번 갑시다. 다섯 개의 숫자 0, 1, 2, 3, 4를 한 번씩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거는 뭐 0부터 4까지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앞에는 4가지밖에 못 오죠. 0 빼고 그 다음에 4, 3, 2, 1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순열 배운 걸 이용해서 푼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0에서 4까지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일단 편하게 5자리 숫자를 만들어. 편하게 5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는 5팩토리얼이죠.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야? 가운데 0이 가장 처음에 0이 왔을 때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만 빼주면 되잖아. 가장 처음에 0이 왔을 때 만들어지는 숫자만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죠. 그럼 0이 왔다고 쳐. 그럼 나머지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1, 2, 3, 4 여기 배치되는 경우의 수만 빼주면 되니까 4팩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 하나, 이렇게 계산 하나, 똑같은 96이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전체에서 그냥 맨 앞에 0이라고 치고 빼줘버리는 거예요. 음, 0, 1,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의 개수. 그러면 3자리 자연수? 이것도 3자리 자연수인데 0부터 4까지잖아. 4 곱하기 3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아니면 5개 중에 3개 빼서 순서대로 나열해. 그 중에서 뭘 빼주면 돼? 앞에 0 오는 경우 빼주면 되죠. 앞에 0이 왔다고 치면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죠. 그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오른쪽에 여기 표현 바꾸기 개념 넓히기 해보세요. 출력을 해야겠다. 네모
해볼까요? 3200보다 큰 거요? 그러면은 네 자리 숫자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가장 앞에 4가 오는 경우는 무조건 되죠. 가장 앞에 4가 오는 경우는 무조건 돼. 4가 오는 경우 몇 가지? 나머지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저 3개를 꾸며주면 되니까 24가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이 오는 경우도 따져봐야지. 이거보다 큰 숫자니까 3이 오고 그 다음에 4가 오면은 오케이죠. 그럼 무조건 다 크죠? 3P2 하면 6가지. 3, 3은 안 되고 3, 2 오는 것도 무조건 3200보다는 크죠. 그 다음에 그 밑으로는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다 더하면 얼마? 36가지겠네요. 그쵸? 이렇게 좀 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지금 여기가 1, 3이 이쪽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1, 3이 오는 경우의 수가 2가지예요. 그쵸? 1, 3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올 수 있는 숫자를 따지면 되는데 그냥 하면은 4, P, 3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4P, 3이 다 안 되죠? 왜 다 안 돼? 가장 앞에 0이 오는 경우는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4P, 3에서 뭘 빼줘야 돼? 0이 오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0이 왔을 때 그러면 여기에 2가지 숫자고 0이 왔어? 그러면 숫자 나머지 3개 중에서 2개를 여기서 빼야겠죠. 그쵸? 거기에다가 그럼 곱하기 2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에서 600이니까 18 곱하기 2 하면 얘도 36이네요. 됐어요. 2-3번이 좀 어려워 보이네. 0에서 5까지 숫자 중에서 4개를 뽑아. 4개를 뽑은 다음에 4100보다 안 되는 짝수를 만들어야 돼. 세상에나. 어렵네요. 짝수가 되려면 2, 4, 0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1의 자리에 오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의 자리에 0이 오는 경우는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여기에 1, 2, 3, 4, 5 중에서 4보다 작은 숫자는 다 되는 거잖아. 1 오는 경우도 되고 2 오는 경우도 되고 3 오는 경우도 되죠? 그 다음에 4가 오는 경우는 안 되지. 왜냐면 0이 여기 쓰였으니까 4, 0이 쓰이지 못하면 무조건 4100보다 크게 되겠지. 그래서 1, 2, 3이 오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되냐면 총 6가지 숫자인데 지금 2가지 숫자가 쓰였으니까 여기에 오는 경우의 수가 4P2가 되죠. 그래서 1의 자리 숫자가 0이면서 그 1000의 자리 숫자가 1, 2, 3인 경우의 수는 4P 곱하기 3 그러면 3 곱하기 12 36가지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 1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를 해볼게. 1의 자리에 2가 오는 경우는 어쨌든 1000의 자리에는 1, 2, 3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4도 올 수 있죠. 자 여기는 어쨌든 4P2예요. 그런데 1의 자리에 2가 오게 되면 여기에 봐봐. 여기 뭐가 추가되느냐? 4, 0이 추가된단 말이에요. 4, 0. 4, 0 그러면은 4, 0, 1, 2 4, 0, 3, 2 4, 0, 5, 2 이런 것들이 다 4100보다는 작죠. 그래서 이걸 따지면 12 곱하기 3 곱하기 12 36 플러스 이거 3가지 해서 39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에 4가 오는 경우를 따져보자고. 1의 자리에 4가 오면 이것도 짝수일 텐데 그럼 여기에 1이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3이 오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4P2 해서 몇 가지야? 3 곱하기 잘못했다. 여기 2가 오는 경우 안 되는구나. 여기 2가 왔으니까 여기 24죠. 쏘리. 24 플러스 3 그러면 27 그 다음에 4가 오는 경우는 또 이게 다 되지. 그래서 3 곱하기 3가지 곱하기 12 해서 36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더하면 72에 99 나오죠. 이렇게 차근차근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수녀를 안다고 해서 뭐 한 번에 딱 뭐 5P, 3 하고 띡 나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우에서 했던 것들의 계산을 조금 수월하게 해주는 그냥 수학적인 도구이지, 수녀를 안다고 해서 복잡한 경우에서 문제가 갑자기 뭐 엄청 간단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개의 숫자 0, 2, 3, 4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를 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3의 배수)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리해보자. 판별법. 2의 배수 나와있나? 안 나와있지? 3의 배수 혹시라도 모를까봐 초등학교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배수 판별하는 방법이 다 있죠? 2의 배수는 어떤 걸 2의 배수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판단해? 1의 자리만 보면 되죠? 0을 포함한 짝수. 이거면 돼요. 맞죠? 3의 배수 어떻게 판단하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뭔 소리야? 753은 3의 배수예요. 왜 3의 배수죠?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5네. 3의 배수잖아요. 그럼 3의 배수예요. 각 자리 숫자 한만 따지면 돼. 그러니까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중에서 숫자 3개 뽑았을 때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게 아니라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예를 들어서 2, 3, 4를 뽑거나 아니면 0, 2, 4를 뽑거나 이렇게 돼야지 3의 배수가 되는 겁니다. 4의 배수는 뭐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다가 땡땡 이 두 숫자가 4의 배수여야 돼. 그러니까 각각이 4의 배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막 엄청 큰 수야. 근데 마지막이 딱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이 뒤에가 4의 배수면 48이 4의 배수죠? 그럼 4의 배수입니다. 어제 처음 보는 거야? 왜 고민해? 근데 지민이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알아가야죠. 5의 배수는 어떤 게 5의 배수예요? 1의 자리가 뭐? 5나요. 그렇죠. 5나 0인 게 5의 배수죠. 6의 배수는요? 6의 배수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게 6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1의 자리 숫자가 짝수면서 각 자리수의 합이 3이거나 3의 배수거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이거나
둘 다 만족하면은 6의 배수예요. 8의 배수는요? 4의 배수랑 비슷해. 100, 10, 이거 근데 얘는 4의 배수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만 따지는 건데 8의 배수는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오씨 거기 나와 있네? 에이 나와 있었네.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8의 배수면 돼요. 예, 나와 있는지 모르고 혼자서 신나서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블라블라 나오다가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9, 6, 5, 3, 2, 1 이렇게 갑자기 나오다가 8, 1, 6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끝에 세 자리가 8의 배수죠. 끝에 세 자리가. 그러면 8의 배수다. 8, 1, 6이 8의 배수는 8의 배수다. 9의 배수는 뭐냐? 3의 배수랑 비슷해요. 근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뭐? 9의 배수면 9의 배수예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9의 배수. 예를 들어서 756 그러면 얘는 7 더하기 5 더하기 6 하면 얼마야? 18이죠? 18은 9의 배수잖아. 그래서 756은 9의 배수가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안 나와 있는 줄 알고 선생님 정리를 해줬는데 314페이지 중상단에 바이블에 나와 있네요. 박스에. 8의 배수는 안 나와 있다. 그치? 8의 배수는 선생님 정리해 준 걸로. 7의 배수는 없어요. 나눠봐야 돼. 7의 배수는. 그러면은 아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제 3번을 풀면 0, 2, 3, 4 중 3개를 뽑아서 자연수를 만드는데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3의 배수가 될 수 있는 숫자 구성을 만들어야지 일단.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 0, 2, 4를 뽑는 경우, 두 번째 2, 3, 4를 뽑는 경우 말고 다른 경우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경우는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럼 0, 2, 4를 뽑는 경우는 몇 가지? 3팩. 그냥 하면 안 되지. 가장 앞에 0이 오는 경우 빼줘야죠. 얘는 그냥 편하게 3팩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7가지, 4가지지, 4가지. 쏘리. 얘는 4가지. 얘는 6가지. 더하면 10가지.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해보세요.
보죠. 3-1번 0에서 5까지 중에서 3개의 숫자를 뽑아서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5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세 자리 숫자 만들 때 가장 마지막에 0이 오는 경우와 가장 마지막에 5가 오는 경우로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나눠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장 마지막에 0이 오게 되면 얘는 그냥 편하거든요. 그냥 여기에 이제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가장 마지막에 5가 오게 되면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제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4 곱하기 4가 돼요. 그래서 나눠서 생각했어야 되고 20 플러스 16 하면 36 어렵지 않게 나오지. 그 다음에 0에서 5까지 중에서 4개의 숫자를 뽑아서 2의 배수 혹은 9의 배수를 만드는데 2의 배수 만드는 건 사실 어렵지 않고 9의 배수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지금 또는이잖아. 9의 배수이면서가 아니라 또는이니까 이거 2개를 더해야 돼. 근데 겹치는 게 있겠죠? 그럼 2개 더한 다음에 겹치는 걸 빼줘야 됩니다. 첫 번째. 자, 2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4자리 숫자를 만드는데 여기에 0이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자 2의 배수는 0이 오는 경우와 그 다음에 여기에 2나 4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0이 오는 경우는 그냥 편하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시면 되겠네. 60까지예요. 근데 2나 4가 오는 경우는 가장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제거해야 돼. 그러니까 2가 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자, 2가 왔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됩니다. 가장 앞에 0이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2가 오는 경우나 4가 오는 경우는 똑같이 곱하기 2를 하세요. 그러면 16, 48, 96 이렇게 됩니다. 이게 2의 배수 되는 경우의 수예요. 그 다음에 9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합니까? 더해서 9의 배수가 돼야 돼. 그러면 0, 1, 2, 3, 4, 5 가지고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는데 이거 다 더해봤자 15죠. 그럼 더해서 9의 배수가 되는 수는 이 합이 9인 거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합이 9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0, 4, 5 1, 3, 5 1, 2, 5 안 되고 2, 3, 4 말고 또 있어요?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또 있어? 합이 9가 되는 잠깐만 4자릿수 만드는 거지? 3자리 아니지? 에이씨 그러면은 더 생각해야겠네. 다시 4자리 만드는 거니까 0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0, 1, 3, 5 0, 2, 3, 4 0 들어가는 경우는 됐고 그 다음에 1, 2, 3, 4 하면 안 되잖아. 이거 말고 또 있어요? 4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9의 배수가 없는데? 맞죠?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이거 갖고 만들 수 있는 숫자는 4자리 숫자는 0이 맨 앞에 올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삽팩한 다음에 빼기 3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삽팩하고 그 0이 맨 앞에 오는 경우의 수를 빼. 근데 그게 2가지가 있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24에서 6 뺀 다음에 2 곱한 거니까 36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게 156이고 빼기 36인데 여기서 뭘 더해줘야 돼? 더하기 36이지. 여기서 뭘 빼줘야 돼? 2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였던 거는 빼줘야죠. 그쵸? 2의 배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건 빼줘야 된다. 이걸로 보고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이게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었어? 얘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한번 빼줘야 돼. 여기서 이미 더했기 때문에. 얘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0이 맨 뒤에 왔었어야 되죠? 그러면 3팩. 얘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 그럼 얘가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가장 뒤에 0이 오는 경우랑 2, 4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가장 뒤에 0이 오는 경우는 3팩. 가장 뒤에 2가 오는 경우는 2가 왔다고 치면 2 곱하기 2 곱하기니까 4가지예요. 근데 2가 오는 경우가 있고 4가 오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2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9의 배수 중에서 짝수가 되는 경우가 이건 했지. 3팩 6가지에 8가지
20가지? 20가지는 빼줘야 돼요. 그러면 192에 172? 딱 맞네요.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거. 그치? 따져줘야 될 게 많았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제 4번에 이웃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웃하면 어떻게 하는 거지? 중학교 때도 했죠. 중2 때도. 이웃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사야? 그렇죠. 묶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웃하면 묶어서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남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럼 남학생을 동글뱅이라고 여학생을 세모라고 할게요. 남학생끼리 이웃을 해. 그럼 남학생끼리 묶어. 그 다음에 이거랑 여학생 3명을 나열하는 거죠. 그럼 전체 몇 명이라고 보셔야 돼? 전체 4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남학생 묶음과 여학생 3명이니까 4명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뭐 해줘야 돼? 남학생 넷이 이웃하면서 이 안에서 섞이는 경우가 있죠. 그게 또 4팩입니다. 그래서 24 곱하기 24 하시면 돼요. 얼마야? 576? 네, 576이죠.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거, 여학생끼리 이번에는 이웃을 시켜. 그리고 남학생을 바깥쪽에다가 배치를 해요. 그럼 몇 명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야? 5명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죠. 5명 세우고 여학생끼리 여기 안에 섞일 수 있죠? 곱하기 3팩 이렇게 돼요. 그럼 720이죠. 576. 이웃하면 묶어서 생각한다.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해보세요. 1번, 2번. 표현 바꾸기만 풀어보면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을 일렬로 세울 때 같은 학년교 이웃하게 세운대요. 그럼 몇 명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3명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3팩. 그런데 각각이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6, 8에 48 이렇게 나와요. 넘어가자.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자, 기억하세요. 이거 이웃하지 않는 거 헷갈릴 수 있는데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여집합. 그러니까 만약에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학생부터 세우는 거야.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짝수부터 세우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제 5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자 4명이랑 여자 3명이죠. 1번 보시면 여학생끼리는 이웃이 안 해. 이웃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한다고? 남학생부터 세우는 거예요. 그 여집합을 먼저 세우는 거야. 그럼 남학생을 먼저 세워.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냐면 여학생을 이 사이사이에 끼겨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학생부터 세우면 몇 가지? 4팩. 여학생을 사이사이에 끼겨 넣는데 사이사이 자리가 5자리가 있죠. 근데 여학생은 3명이잖아. 그럼 5자리 중에서 3자리를 선택을 해. 거기다가 여학생을 배치하면 되죠. 5P3. 남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해? 여집합을 먼저 세운다고 여학생을 먼저 배치한다. 그 다음에 남학생을 이 사이사이에 끼겨 넣으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학생 먼저 세우고 남학생을 사이사이에 끼겨 넣는다. 4팩이죠 얘는. 됐어요?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여집합을 먼저 세우고 사이사이에 끼겨 넣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른쪽 3문제 다 풀어보세요. 적어도를 못해가지고 이거.
자, 이거 마지막 문제 볼게요. 이거 3명의 의자 7개에 앉는다고 했는데 이것도 이웃하지, 그러니까 3명이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의자 7개 쭉 있고 이제 학생들이 사람들이 앉을 때 학생이라고 그랬어. 학생들이 앉을 때 여기 이웃하면 안 되니까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경우,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는 경우 막 이렇게 센단 말이야. 그럼 이제 먼 길 가는 거야. 먼 길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팁이에요. 팁. 의자를 이 3명한테 하나씩 줘버려. 3명 의자 하나 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의자 몇 개 남았어? 의자 몇 개 남았어? 지민 의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잖아. 그러면 이제 의자 들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 의자 들고 있는 학생들이 이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앉으면 되잖아. 의자 들고 들어가서 앉으면 되잖아. 그럼 저절로 이웃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아까 여기에서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남학생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따졌죠? 왜냐면 이건 남학생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의자는 똑같은 의자 7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자를 배치하는 경우는 없어. 그냥 뭐만 하면 돼? 이 5자리 중에서 3자리 정해서 의자 갖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저절로 의자 갖고 들어가서 앉으면 되잖아. 그러면 저절로 띄어지게 됩니다. 일일이 세는 게 아니야. 그래서 60까지다. 애들한테 의자를 줘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의자부터 배치하고 그 사이에 의자 갖고 들어가서 앉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림장 적고 이거 오답노트 적고 갈게요. 투데이 3월 19일 토요일. 그 뒤에 조금 못하긴 했는데 뭐 적어도 문제니까 할 수 있겠지? 바이블은 이제 5번까지만 하시고요. 페이지 319.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진도를 생각보다 못 나갔는데 우리 화요일까지 시간이 좀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RPM 그래도 숙제 많지 않아? 한번 해보세요. 못해도 괜찮으니까 119쪽까지 한번 해와보세요. 119쪽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시험에 꼭 나온 문제 첫 번째 페이지예요. 거기까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답 노트 하면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 토요일쯤에는 끝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진도가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러면은 시험 대비할 겁니다. 오답 노트 데일리 테스트랑 RPM 오답 노트 하시면 돼요. 오답 번호 적은 다음에 이동할게요.